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까하게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걸면 걸리는 핸드폰, 손목시계, 이 모든 기기의 공통점 바로 배터리. 배터리는 인류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면에서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물건들 중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는 물건을 찾기가 힘든 정도이죠. 오래된 폰이에도 깜빡이 켜고 시동을 걸기 위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동력원마저 전기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리튬이온 전지와 함께 자동차 전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지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해주는 물건으로, 이 안에서는 금속 원자가 이온화되면서 전이차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요.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레산드로 볼타가 볼타 전지를 발명, 인류는 에너지를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이걸 들고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1896년 컴팩트한 첫 번째 상용 1차 전지 탄생. 하지만 1차 전지는 한 번 쓰면 못 쓰는 배터리라 소비자에겐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인류에겐 환경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석유 위기가 터지게 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화석연료가 없는 에너지 기술을 연구합니다. 영국의 화학자 스탠리 위팅엄은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소재를 연구하던 중 고용물질 결정 사이에 원자나 이온 구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도 멀쩡한 인터칼레이션 현상을 발견합니다. 뭔가 변해도 안정하다. 2차 전지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위팅엄은 고용물질인 이황화탄 탄론과 칼륨을 상호작용시키는 실험을 하던 도중 어머어머 남다른 풍부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 전압을 측정해보니 2V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상용전지 개발로 테크트리를 갈아탑니다. 위팅엄은 곧바로 리튬이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혁신적인 음극을 만드는데 몰두합니다. 주기율표 3번 타자 리튬. 모든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전자를 잃는 성질, 즉 이온화 경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도 높아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전지로 활용되기 최적의 원소이지만 물에 넣어도 바로 반응을 일으킬 만큼 불안정하다는 면에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스탠리 위팅엄은 리튬을 가지고 연구하던 도중 여러 번 화재를 일으켜 소방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1980년 미국의 존 구리너프는 황화금속 대신 산화금속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더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산화 코발트 속에 배치되어 있는 리튬이 4V의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식은 간단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튬은 산화니켈, 산화코발트 같은 산화금속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입니다. 이때 충전이 시작되며 갑자기 전압이 들어오면서 양으로 대전된 리튬이온이 산화금속과 떨어지고 리튬이온과 전자로 바뀌어 중간 분리막을 지나는데요. 이 막은 전극 길이는 서로 닿지 않으면서 리튬이온만 지나갈 수 있는 막입니다. 만약에 이 막이 불안정하다면 다시 리튬 이온만이 막을 통과하면 흑연층의 정갈하게 인터칼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면 흑연층의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리튬이 안정적인 산화금속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연스레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스탠리 위팅엄과 존 구리너프의 연구는 2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는 배터리 회사 근무 중 존 구리너프의 논문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여 소형화, 경량화 연구에 집중하였고, 결국 1985년 특허와 함께 최초의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고 1991년 워크맨을 통해, 그 워크맨이 아닙니다, 충전 가능한 첫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스탠리 위팅엄, 존 구리너프, 요시노 아키라는 2019년 리튬이온 전지의 개척에 대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핫해. 노벨위원회는 이 3명의 과학자에게 상을 수여하며 They created a rechargeable world. 그들은 재충전이 가능한 세상을 창조했다 라는 멋진 평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필수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IT 분야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배터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제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카메라도 넣고 지갑도 넣고 TV도 넣고 MP3도 넣고 셀카도 넣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조고조고도 넣고 다닙니다. 모든 것이 경량화되고 통합되는 와중에 배터리는 다 못 넣어서 따로 큰 배터리를 사서 들고 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는 큰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나 전기차가 개발되고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욕구는 더 중요해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세계시장 선두에 있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0년 전기차 시장을 이끌던 일본의 닛산사는 스스로 만든 24kW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래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km 정도여서 앞동대 마실 나가는 수준이었는데요. 1-2년 열심히 타고 다니면 배터리 사용 가능 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약간 불안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멘붕일지 가늠이 안됩니다. 1세대 자동차 전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00km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 시 1시간이 걸립니다. 이어 2세대를 거쳐 3세대 자동차 전지가 개발되면서 주행거리 500km, 급속 충전 30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성능과 편의성은 2차 전지의 성능과 완전히 비례합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워낙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보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한데요. 양극재의 경우 리튬과 다양한 금속 산화물 소재들이 연구되었으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안정성과
성능과 에너지 저장 밀도, 가격, 내구성, 출력 면에서 리튬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삼총사가 있는 것이 당분간은 전기차 전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제의 경우 아직도 20년 전과 같이 흑연층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흑연은 리튬이온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 6개의 탄소가 필요해서 이론적으로 약 370mAh/g이 최대 배터리 용량입니다. 만약 실리콘을 활용한다면 3500mAh/g까지 10배 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만, 흑연은 최대 10%만 부피가 바뀌는 반면 실리콘은 270% 정도까지 부피가 부풀 수 있어 사용하는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리튬형 전지나 전고체 전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수명과 출력 면에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 분야의 원천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당장 다가올 전기차 시대의 생산 능력과 가격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는데요.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지 분야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를 오히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내 매출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1조 원씩 출자해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세운 회사가 있으니 바로 LG화학! LG화학은 전세계 배터리 메이커 중 유일한 화학 기반의 회사로 고용량 NCMA 양극재 등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라믹 소재로 얇게 코팅해 안정성이 강화된 분리막 SRS, LG화학 배터리 하면 극강의 안정성,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제조 기술. 어머나 세상에, 전지 분야 15,000개 이상의 특허,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의 최고의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시대라는 말이 무색한 배터리 오브 띵스, 사물 배터리 시대라고 불려도 될 만한 지금 이 시대. 오래전부터 노벨상 후보로 지정된 리튬이온 배터리 개척자 3분의 과학자가 2019년 노벨 화학상을 탄 것은 마치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같이 느껴집니다. 최초의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사용한 지 불과 30년 만에 전기자동차 시대까지 온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는 2차 전지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